수능 특강으로 가볼게요. 다 손에 쥐고 계십니까? 네. 얘도 꽤나 자세하게 본문 내용이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병철 쌤에 대한 필기는 여러분이 공통적인 게 필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 필기를 방향성을 잃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모습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거 틀대로 사용설명서 앤드 지금 총정리 자료를 주는데 쌤은 사용설명서에 본문 내용이 더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OX 퀴즈용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시면 55페이지에 OX 퀴즈인데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표현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연습하는 용으로 하시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최종 자료에서 김고 기출에서는 얘가 좀 없어요. 수능 특강에 현대시는 지금 몇몇 있는 거를 좀 찾았는데 없기 때문에 얘네들로 좀 연습을 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마지막 자료는 자, 그러면 이익의 하완가를 좀 보고 갈 건데 드고 목죽질환가랑 같이 연결시키면서 갈게. 자, 첫 번째 작품 갑니다. 이해의 길라잡이로 화랑 죽지랑의 무리인 드고가 자신이 모시던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읊은 노래이다. 밑줄 긋자. 자신이 모시던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읊은 노래에다가 밑줄 몇 구체 향가? 8구체 향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죽지랑 찬양에다가 밑줄 그를 그리는 마음 행여 무심치 않다면 세상 어느 곳 그게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죽음의 무덤에서라도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시작가자의 마음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본문 내용 갑니다. 간봄 그림의 간봄에서의 봄에다가 밑줄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모든 것이 서러워서 시름을 하고 있는데 서러워 시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 그리워. 그래서 죽지랑을 잃고 지금 시작하자는 뭐다? 서러워서 시름겹습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고 하네요. 아름다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름살에다가 밑줄 끄시고 팽팽했던 리즈 시절에 주름살이 생겼어 라는 거에서 인생무상의 정서가 느껴지지 않니? 그래서 무상감에다가 밑줄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낭이여 낭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의 낭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가는 길에다가 밑줄 죽지랑을 만나는 가는 길 죽지랑을 그리워해서 만나러 가는 길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무덤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어떠한 험난한 공간이라도 잘밤이 있으리까 라는 거는 잘밤이 있었으면 이라는 소망의 마음인가요?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의 하완가 갈게요. 이익의 하완가에서 작품 감상 예의 길라잡이 아이고 집에 가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아니면 내일 올래. 내일 1교시에 처음부터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듣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내일 다 받아가도 되고 아니면 기출 하나 찾아가려고 저거 한 개 마시지. 마시고 하나 갖고 가시고 네. 그러면 내일 처음부터 하세요. 그냥 중간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익의 하한가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꽃을 의인화하여서 이거 하나 체크해야 돼. 꽃을 의인화에다가 밑줄 왕도정치 모습을 우의적으로 그린 작품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이건 뭐야? 설총의 하한계를 가지고 온 거야. 모티프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왕에게 깨우침을 준 설총을 예찬한 한시입니다. 밑줄 끄자. 설총을 예찬한 한시에다가 밑줄 와 설총 찢었다.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품 감상가 예의 길라잡이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지은 것으로 밑줄 한번 이런 게 모티프잖아. 설총의 하한계를 모티프에다가 밑줄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도리에 대한 교훈을 드러내더라. 밑줄 끄자. 임금과 신하의 올바른 도리에 대한 교훈에다가 밑줄 인물 관계를 기억해. 설총 동그라미 신문왕에다가 동그라미 설총이 꽃을 빗대어서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런 꽃을 의인화시킨 표현을 통해서 상황을 객관화하여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밑줄 끄자. 상황을 객관화하여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 전달에다가 밑줄 설총 찢었다라고 예찬을 하면서 우리도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작품 구조를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작품 구조 별표 셋 이렇게 나누어서 좀 기억해줘. 본문 내용 꼼꼼하게 볼게. 전작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서 임금을 위해서 하한가를 노래를 했거든. 임금을 위해서에다가 밑줄 임금님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임금님 좀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라는 계도를 위해서 하완가라는 노래로 우의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을 했어. 누가? 설총이 하완가를 노래를 했습니다. 설총이 임금 누구요? 신문왕을 아련을 하고 하완가를 노래를 했다. 그럼 작품 구조랑 비교를 해줘. 임금과 설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설총이 임금 신문왕에게 하완가를 올렸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삼행부터는 하왕과 할미꽃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로로 묶을게. 하왕부터 가로 열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12행까지. 12번째 줄까지는 전체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왕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왕가 이야기를 지금 쭉 갖고 오는 거예요. 하왕가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 하왕계의 이야기였지, 그지? 갑니다. 하왕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하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모란이었죠. 진홍색 연자색 꽃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구였죠? 장미죠. 가지마다 분분했소. 봄에 진홍색 연붉은색 장미꽃이 가지가지마다 피어 있었다. 장미꽃 간신에다가 밑줄. 싱긋 한번 우습에 온갖 교태가 생겨나니 교태에다가 밑줄. 하왕을 유혹하는 거야. 간신히 말이야. 입안의 혀처럼 말이야.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봐 염려가 되었어. 염려했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이 미혹될 것을 걱정을 하는 충신들의 마음이겠죠. 밑줄에다 임금이 미혹될 것을 걱정하는 충성의 태도에다가 밑줄. 여러 신하들이 장미꽃의 교태로 하왕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염려가 되었는데 염려했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생각에다가 밑줄. 충신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염려라는 거지. 밑줄 그어진 이 부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생각에다가 밑줄. 누가 알리오? 골짝 속에 머리 허연 백동에다가 동그라미.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노성한 군자와 같은 부류 한마디로 뭐다? 충신의 군자인 것을.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져 있다. 밑줄기다.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에다가 밑줄. 할미꽃이 드러나지 않아. 청거할 길이 없단 말이야. 이런 인재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하지요? 그것을 어이하리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작가의 생각에 안타까움인 거야.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못하리오. 밑줄 끄자.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못하리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색황 단어 뜻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색에 빠져서 타락을 하는 왕은 현인과 친해져야 되는데 뭐에 친해지면 안 돼? 간신의 장미꽃과 친해지면 안 돼. 그러니 여색에 빠져서 타락을 하는 것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라는 거에서 반드시 현인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밑줄 끄자. 현인을 등용하기를 바람에다가 밑줄. 여기까지가 하왕계의 이야기인 거야.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바라리오 라는 거에서 할미꽃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왕은 현인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현인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색황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색황과 같은 간신에 빠지지 말고 현인의 충신을 가까이 하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동이 한 말입니다. 할미꽃이 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하왕계 이야기.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돼. 이 한마디에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라는 이 한마디에 정신 차렸지.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신문왕이 할미꽃의 위에 있는 한마디 있죠. 이 한마디에 정신을 차렸어. 계림을 풍동시켜서 태화를 이루었네. 태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큰 화, 태평성대를 이루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설총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움직였다. 상가들을 다 다녀서 꽃향기를 모으니 꽃향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온 동네를 다 뒤진 거지. 상가들의 궁벽한 시골까지 다 뒤져서 꽃향기에 인재들을 모았다. 왕도 정치에다가 밑줄. 난송과 두약이라는 인물이 난초랑 향초니까 한마디로 조정에 모인 인재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조정의 인재들에다가 밑줄. 빽빽하게 인재들이 조정에 가득 찼습니다. 밑줄 끄자. 빼어난 인재가 늘어섬에다가 밑줄. 그래서 박수치고 싶어. 훌륭해라 에다가 밑줄. 설총을 칭찬을 합니다. 당시의 설총 스승님 최고. 보물피리 소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설총이 임금에게 얘기해준 하왕계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임금님 정신 차렸습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 작품 구조를 보자. 임금과 설총의 이야기로 돌아온 거야. 임금이 신하의 충간을 수용해줬지. 그래서 나라는 태평성대가 되었고 설총의 하왕계로 온 나라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설총 빡빡빡. 자, 박수를 치고 싶어 훌륭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찬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넘어가시죠. 55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3, 14, 15 너무 괜찮지 않아요? 13, 14, 15 문제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 12에서 더 괜찮더라고. 기본 실력 가지기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신 수능 대비 문제에서 4번은 그냥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맨 뒷장에 답지 있으니까 그냥 찢어가지고 쭉쭉 보시면서 58페이지도 읽고 가시는데 쌤 생각에 향가 종류 4구체, 8구체, 10구체 있지? 이런 거 안 내셨을 것 같아. 이걸 볼 때는. 근데 한 번만 좀 봐줘. 4구체의 대표는 서동요랑 도솔가, 헌화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
8구체는 처용가랑 모죽지랑가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19체는 제망매가랑 참기파랑가랑 안민가 원앙생가 요 정도는 좀 기억해도 되지 않나. 그냥 뭐 자기 필기가 있으니까 그거대로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쌤은 나머지 작품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쉬워요.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서의 정가정은 읽고 갈게요. 내가 임금님의 고려 의종을 그리워한다. 유배문학의 효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지. 산 접동새랑 나랑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잔월효성이 알고 계십니다. 잔월효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는 달과 새벽별이 나의 결백을 알고 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아으에다가 동그라미 고려가요의 영구의 흔적.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기던이에다가 마이너스 송민곡으로 본다면 바람, 구름, 물결, 안개였지.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무리들의 말에다가도 마이너스 화자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슬프도다.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주세요.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 적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적어야 돼?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주세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이걸 적어야 돼? 아라는 19체 낙구의 특징이잖아. 19체 향가의 낙구적인 특징으로 향가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지. 시상이 집약되는 게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주세요지. 이걸 뭐로 적으시면 안 됩니까?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이런 거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시의 주제행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가 주제행이 돼야지. 왜? 19체 향가는 시상을 집약하면서 주제를 낙구 감탄사 이후에 터뜨리잖아. 오케이? 감정이입의 접동세도 기억해 주시고 민사평의 소학부에서는 돌려말하기의 소재들을 잘 기억해 줘야죠. 나비랑 그 다음에 꽃이랑 그리고 화자가 부탁을 하는 대상은 검이다. 이런 걸로 문제 풀어보시면 다 끄덕끄덕이 되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익의 화환과 OX 퀴즈부터 정리되어 있는 것까지 다 괜찮더라고요.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3번 문제 있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짬이 2학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쌤을 찾아야죠. 다른 선지 좀 같이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랑 같이 읽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66페이지로 가서 공명을 헤아리니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이 작품을 좀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냥 다 별인데 얘는 좀 잘 봐봐. 공명을 헤아려보니까 영역이 반의로다. 동문의 개간하고 동문의 개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의 단어 뜻을 현대어 풀이로 한번 읽어보면 돼. 이야기시로. 벼슬에 물러나서 전려에 들어와서 성경 현전에 헤쳐놓고 선비로서의 책무는 책 읽는 거잖아. 성현들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야. 읽기를 마치고 난 후에 한 앞냇가에 가서 살찐 고기 낚시질도 하고 뒷산에 엄긴 약도 캐다가 팔자 좋지. 다양한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전원적인 삶이야. 낚시질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적인 어부의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풍류를 즐기는 낚시질을 하고 약초를 캐고 임고원망에다가 밑줄 이런 단어 뜻을 좀 체크를 해줘. 임고원망 무슨 뜻이라고? 넓은 곳을 바라보고 이미 소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단어를 좀 체크해줘. 산책하는 겁니다. 시를 읊조리면서 돌아다니니 청풍이 시지하고 청풍시지에다가 밑줄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딱 때마침 맑은 바람이 불고 명월이 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밝은 딸이 스스로 떠올랐다. 아 알지 못하겠다. 뭐를 알지 못하겠는데 천양지간의 이 같은 즐거움이 무엇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지 최고의 즐거움이다.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라는 거지.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고 싶다. 노사태평에다가 밑줄 승화기진에다가 밑줄 승화기진 뭐지? 아무런 근심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아니 좋겠습니까? 단어 뜻 좀 체크해주세요. 한자어가 좀 찝찝합니다. 이 작품은.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읽어지는 대로 술술 풀리고 67페이지에 기본 실력 달치기 이런 거에서 OX 퀴즈를 하면서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서 71페이지 있죠? 71페이지에는 맞는 진술만 모아져 있거든요. 맞는 진술로 끄덕끄덕 하시면 다 괜찮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에도 현대어 뜻풀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 어화 세상 번님내야는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나오지만 어화 세상 번님내야 보고 갈까요? 어화에다가 동그라미 요보소 사람들 세상 번님내야에다가 밑줄 청자 설정했지. 부기공명은 한탄을 하지를 마소. 부기는 뜬구름에다가 밑줄 공명은 풍진에다가 밑줄. 그러니 고사인용하지. 진시황도 죽었다. 한무제도 죽었다.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공도라니 공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야. 안 죽는 사람이 없어. 공도라는 말을 기억해.
그러니 못 면하는 거는 뭐를 못 면한다? 백발에다가 밑줄 그시고 못 면하는 거는 늙음의 길에 노화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풀떼기 인생, 초로 인생에다가 밑줄 실적하자는 뭐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 장 넘어가서 73페이지 꼭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품 읽고 나서는 이거 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1번은 별표를 하나 쳐놔. 이 시조까지 기억해. 국화가 따뜻한 봄볕 거기를 마다하고 낙록한 천에 차가운 서리를 맞으면서 꽃을 피우는 오상고절의 국화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6페이지 넘어가시고 5, 6가는 이거 안 외울 거야. 이거를 안 외우고 시험을 친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에 다 정리가 되어 있냐면 79페이지. 이거는 좀 외워. 3강 5륜. 3강의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외워주시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불, 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외워주시고 3강 5륜 안 외우고 5륜까지 시험을 친다? 그러지는 좀 말아라. 그래서 9번부터 13번까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5륜의 사자성어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호, 임금에 대한 충, 부부간의 공경,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신의 뭐로 기억해놓자? 5륜의 사자성어로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에요. 알았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북청가는 기생이랑 노는 걸로 그냥 읽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 유배문학의 성격에서 사실적인데 고생 안 하는 유배지에서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로 그냥 쭉쭉 읽으시면서 읽고 풀고 그냥 이거는 손에 잡고 그냥 사용설명서 찍찍찍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을까. 126페이지 갑니다. 126페이지 시문은 나올 것 같아요. 시문하면 본명은 뭐다? 심대섭 과천 출신입니다. 이 정도의 고향 출신은 왜 적어주셨겠노? 라는 생각으로 요거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장으로 나갈 거니까 일단은 이걸로 작품이랑 이름을 연결하는 거는 좀 해놨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서 시문하면 이거 밑줄 긋고 갈게. 계몽주의 작가 시문이다이. 조국 강국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다. 감정이 막 직접적으로 표출이 됐지. 막 두개골이 깨져도 좋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원의 저항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상록수가 아마 보기 박스에서 이 시문의 작가를 설명을 하고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게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소설 상록수, 브나로드 운동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고향 과천 출신 줄 것이고 연도 주겠죠. 그럼 여러분이 심훈 이렇게 적는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김진성 쌤은 표현상의 특징 기법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보시고 외워주시고 납득이 안 되거나 헷갈리는 선지는 같이 공유해 주세요. 127페이지 문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3번의 별표 3개. 신석정이 무슨 작품이지? 우리 시험의 범위에서는 신석정이 뭐지?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 시인 이름 나오면 작품 이름이 빠바박 튀어나오는 것으로 신석정의 작품의 대표는 사실 꽃덤불이야. 그래서 꽃덤불을 꼭꼭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 이름이랑 범위 안에서 뭐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시인 이름이랑 그 다음에 작품 이름이랑 연결시키는 거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내는 게 쌤은 제일 가능성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체크해보고 갈게요.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128페이지에다가 해설할 겁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조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겠지.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태양을 등진 곳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밤에다가 동그라미 이 암울한 현실 이 시대의 부정성, 암울한 현실이라고 적을까? 헐어진 성터에다가 밑줄 끄시고 패망한 조국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어.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우리 조국에 오롯한 태양, 우리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겠냐고. 태양을 모시냐에다가 밑줄 게 태양을 모시겠느냐에다 밑줄 꺼줘. 언제 우리의 조국이 회복이 될 수 있냐고. 가슴을 치어 뜯으며 이야기하면 가슴을 치어 뜯지 않았느냐. 간절하지. 가슴을 치어 뜯으면서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다라고 하면 실종된 사람들 많겠죠. 그죠? 일제강점기에.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난 법도 있다라고 하면 유랑민들도 많이 속출했겠죠. 유랑이라고 적으시고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 변절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는 동안에 아예 신념이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 마음을 팔아버린 법도 있다. 전향을 한 사람도 있겠죠. 아예 친일로.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36해가 지나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제강점기 종식이라고 좀 적어줘. 일제강점기 종식. 신석정의 꽃덤불은 1년, 2년, 3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힘겨운 민족의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36년에 식민지가 종국을 맞이하였어.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이연의 하늘이랑 다르겠지.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지를 못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얘기했던 그 조국의 현실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강복 후에서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광복 후 혼란기라고 좀 적어줘. 그러니 이 시는 강복 후 혼란기의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될 것 같아. 이념의 대립으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분단이 될 것 같은 시대적인 혼란한 상황에 이 시를 쓴 거야. 다시 오는 봄에다가 동그라미 진정한 자주독립이라고 적자. 이때의 봄을 기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본이 꺼지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게 막 원자포탄 두드려 맞고 항복을 하는 그 강복 후에서의 상황을 벗어나 이제 진정한 봄을 만들어보자. 자주독립국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태양에다가 동그라미 진정한 우리의 조국의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꽃덤불에다가 네모박스 박스 안겨보리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소망. 신석정의 꽃덤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랑 더불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신석정 하면 바로 역사. 역사하면 여러분한테 눈앞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강물이 열었다. 이런 것들 표현들 있잖아. 민족이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우리의 역사를 수립하자. 이런 시애들의 포인트들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석정의 꽃덤불에서의 포인트는 강복 후의 혼란기에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석정 역사안에서 꽃덤불을 더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 오케이, 넘어가자. 나머지 129페이지 보고 130페이지도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청록파 시인 3명을 기억하셔야죠.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랑 조지훈 시인의 특징은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고향을 기억하셔야 되고 승무는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록파 시인 3위는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상관이랑 표현기법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서 133페이지 전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기본 실력 다지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다. 신석정의 꽃덤불과 더불어서 이육사 시인의 본명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록. 그리고 안동 출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항시의 대표 절정과 청포도 강야 대표 작품들도 밑에 달려져 있으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 연도, 사망 연도는 기억하지 않아도 고향과 이 대표 작품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대표 작품보다도 내 시험 범위의 작품이랑 시인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최두석의 성의꽃에다가는 크게 별표 3개. 이 시에 항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성의꽃은 무조건 출제거리가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지.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애다가 밑줄. 이런 대조적인 표현을 기억해야 돼. 엄청난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꽃은 어떻다고 선연이 핀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줄이 조금 연하지만 알아보실 수 있겠죠. 찬란한 치장, 번뜨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차가운 아름다움, 막막한 한숨. 이게 바로 뭐다? 유리창에 서린 성의꽃을 빗대어 표현을 한다. 최두석 시인이라고 하면 나주. 이것밖에 없어요. 뭔가 특징이 그냥 성의꽃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서도 너무 괜찮아. 이런 것들. 항상 기본 실력 따지기를 여러분이 충실히 연습을 해 놓으시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을까. 150페이지 가자. 정지용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들의 스승이라고 적어주셨대. 딱 찝어서 얘기하면 윤동주의 스승이기도 했어.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한테 창시개명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해주셨던 분도 정지용 시인이야. 그래서 시대가 부끄러운 시대일 때 부끄러울 줄 안다라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야 라는 걸로 윤동주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옥천 향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 하면 또 뭐를 기억하자? 이미지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냥 뺐어요. 수업시간 얘기를 안 하셨기에 그냥 뺐거든요. 그래서 향수, 옥천 기억하면 되는데 향수가 지극히 이미지즘의 시였지, 그지? 그래서 본문 내용 꼭 정독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표현기법 다 정리해 주시고 시어나 식구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됐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문명란의 꽃씨 전라남도 하순. 그래서 이 시는 실존적 고독에다가 밑줄 실존적 고독. 그
근데 실존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백석을 기억해야 되고 이민호쌤 시험 범위에서는 백석이고 실존하면 누구를 빼놓지 말아야 되지? 생명에서를 빼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이런 시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표현 기법 있죠? 밑에 156페이지 표현상의 특징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BAA 껍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쌤 이게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쌤이 친절하게 설명 다시 해줄게요. 알았죠? 네. 본문 내용 설명이 어려우면 쌤이랑 개별적으로 합시다. 이걸 계속 귀로 들으면 너무 괴로워요. 162페이지 장만영 황해도 연백입니다. 황해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것 하나만 좀 체크하자. 전원적, 서정적 제재에다가 밑줄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많이 썼다는 거 밑줄 하나 바꿔줘. 전원적, 서정적. 그거 하나 기억해줘. 시 분위기도 순이한테 얘기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한 표의 풍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에 그려진 아름다운 모습. 공감각적 심상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공감각적 심상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안 되는 사람은 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쌤은 다 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표현기법이나 이런 것들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체크할까? 전남 목포 최아림 시인 아침시인데 이게 시인이랑 작품 이름이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굴참나무랑 아이들의 역동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4페이지 유치한의 생명에서는 별표 3개야. 쌤은 성의 꽃이랑 생명에서가 내용적으로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육사의 항온도 넣을게. 이육사의 항온 생명에서 그리고 성의 꽃 이 세 작품은 진짜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뭐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좀 중3용인 것 같아. 그냥 막 뭔가 읽으면 막 생명의 막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자 막 자연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그냥 너무 다 중3용인 것 같고 최두석의 성의 꽃 생명에서 그리고 이육사의 황혼 이렇게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작품들도 두루두루 잘 보시고 유치한 시인이라고 하면 생명파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열시 실존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이유, 의미, 목적, 스스로 찾는 거. 삶의 이유랑 목적,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생명파 시인 3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치진, 서정주, 유치진이라고 적었네. 유치환이다. 유치환, 서정주, 김동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환. 이렇게 고치면서 외우는 거죠. 유치환, 서정주, 김동리 기억해 주시고요. 아라비아 사막 진짜 겁나 중요하거든요. 이 시 잘 모르겠으면 쌤한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내가 초심을 잃었다. 내가 좀 병든 나무와 같이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야 한다. 네.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자.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희망의 거처 이정록 시인 충남 홍성입니다. 고향 출신지 기억해주면 작품 이름이랑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왜? 대표 작품 찾으려고 해도 대표 작품이 없어요. 대표 작품을 안 실었다라는 거는 쌤이 안 적었다라는 것은 대표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잘 연결시키고 신석정의 꽃덤불 기억하시고 역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석정 시인은 꽃덤불이에요, 사실상. 근데 여기 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달래꽃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역사의 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역사의 힘. 얘랑 이거랑 너무 닮았어.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는 거에서 이거랑 헷갈렸어, 쌤이. 지리산 뻐꾹새랑 역사랑 너무 똑같아. 비슷해. 그래서 잘 읽으시면 되는데 역사에 강물이 열리는 거라는 거에서 역사의 태동이지. 강물이 열리는 건 역사의 태동이고 민중의 문학은 강물과의 연관성을 막 얘기하셨더라고. 그래서 대하소설 토지, 민중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석정이랑 송수건이랑 좀 이름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시 색깔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신석정의 역사, 여기서는 뭐를 기억하자? 달래꽃, 역사의 힘. 그리고 송수건의 지리산 뻐꾹새, 섬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해줘. 지리산에서의 중턱에서 하, 그리고 남해 바다로 가서 남해 바다가 뭐를 일으키는 거야? 섬을 일으키는 강물이 열리는 민중문학의 색깔의 송수건을 기억해 주시고 전라남도 고흥의 산문에 기대어라는 시는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문에 기대어에서는 누이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냥 그거 정도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품 쌤이 적어놓은 거는 그냥 좀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거고 출생지는 굳이 적어주셨으니까 좀 봐주시고 출생 연도를 왜 외우고 자빠졌겠나라는 거는 문학시험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참조 삼아서 일제강점기 시인이네, 6.25 때 시인이네 이 정도만 참조 삼으시면서 기억하시되
지리산 뻐꾹새 하면 송수근, 역사 하면 신석정, 유치원 하면 생명에서 작품이랑 시인 이름은 자유자재로 좀 되게끔은 해놓으셔야 될 거라고 100% 그거는 확신입니다. 이론 학습 100% 확신이고요. 자, 그래서